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야 보이는 돈이 보이는 TV, 돈보TV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 세금 문제를 따져가면서 투자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건데요. 현재 국내 주식은 10억 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 투자자들도 세금 문제를 한 번씩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율도 22%에서 27.5%라 낮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의 과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절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혹시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식에만 10억 원을 넣어둔다면 개미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과 보유 기간에 따라 22%에서 33%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시가총액 400조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어치 보유했다고 해도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낮은 기준이 아닌데요. 10억 원당 기준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체 국내 주식이 아니라 특정한 한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세 기준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9억 9천만 원으로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하반기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 양도세가 부과된 개인 투자자들이 7,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2,000여 개에 달하는 상장사의 실제 대주주도 있고 상장사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한 사례도 있음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국내 주식 과세 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5천만 원인데요. 매매 차익이 연간 기준으로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22%, 3억 원을 넘게 되면 27.5%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투자금이 10억 원을 넘느냐 여부는 내년부터는 상관이 없는데요.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이 넘는지 아닌지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 올해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주식으로 한 해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보유자는 1384만 명입니다. 이 중 10만 명 정도가 납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상위 1% 내에 드는 주식 고수라고 할 만합니다. 장기 투자로 이미 5천만 원의 수익이 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을 걱정해 올해 안에 미리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연말 이전에 매수한 주식은 실제로 주식을 산 가격과 올해 연말 주가 중에 높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은데요. 1억 원의 매매 차익이 났다면 기본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의 22%인 1,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억 원의 매매 차익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을 일단 뺀 뒤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 기관에서 22%의 세율을 적용해 5,500만 원,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7.5%가 적용돼 또 5,5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5천만 원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7천만 원의 이익이 났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3천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4천만 원의 수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 해 주식 투자를 정산해 보니 손실이 났다면 손실액이 다음 해로 이연이 되는데요. 올해 1억 원의 손실이 나면 내년에는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1억 원의 손실이 났고 다음 해 2천만 원의 소익이 났다면 8천만 원의 손실액이 그 다음 해로 다시 이월되는데요. 이렇게 손실액은 최장 5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세 체제에서 절세 전략의 핵심은 과세 기준선인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을 넘지 않는 것인데요. 우선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팔고 되사면서 중간중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평가 차익이 아닌 확정된 손익에만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5년 투자한 종목에서 1억 원의 수익을 나면 양도세를 내지만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실이 크게 난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되사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다른 종목에서 난 이익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현재 해외 주식도 250만 원의 공제한도에서 손익통산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 개미들도 연말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절세를 위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절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IS 계좌에서 매수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 차익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ISA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5천만 원의 기본 공제 금액을 적용할 때도 제외됩니다. 다만 최소 3년인 만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단점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기, 단기 자금을 구별해서 장기 자금은 ISA로 굴리고 단기 자금은 일반 주식계좌로 운용하는 투자 방식이 서서히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SA 통장은 일단 빨리 만들어 두는 게 좋은데요. ISA는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2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 계좌를 개설해 두더라도 내년에 4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개인들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니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 한편으로 나도 5천만 원 넘게 벌어서 주식 고수 상위 1%에 들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건 정말 아이러니 아닐까요? 그리고 기왕 5천만 원 넘게 버실 거면 세금 안 내는 게 좋겠죠? 벌어서 기분도 좋고 세금도 안 내면 이런 꼭 먹고 왈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가 또 어디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